경찰 총국 산하 미림대학에서 천재 해커 키워. AP통신은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주목하며 열악한 IT 환경에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전문가의 입을 빌려 북한 해커들의 실력을 평가절하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오판이라면서 북한의 해킹 행위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그 실력에 경외감을 품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2019년 8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를 보면 한 회원국은 북한군 내 전문부대가 암호화폐 채굴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찰 총국 통제 아래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의 세계 해킹 조직을 운영한다. 라자루스는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9년 3월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에 연루됐으며 하부 그룹으로 블루노로프와 안다리엘을 두고 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1990년대 후반 사이버 전사단인 121부대를 창설했다. 1996년 최전방 병력 시찰 자리에서 미래 전쟁은 컴퓨터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한 직후였다. 최후진국 중 하나지만 컴퓨터의 중요성은 일찌감치 인지했던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학 도사들을 정선에 몰아넣었다. 컴퓨터 사용에 재주가 있는 아이들은 일련의 특수학교들로 진학해 올라가게 했다. 뛰어난 학생들은 김일성대학 김책공과대학으로 보내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그러나 가장 명석한 해커들을 철저한 교육으로 육성하는 곳은 따로 있다. 해킹 특수 업무를 배우는 곳은 정찰총국 산하 모란봉대학과 인민군 소속 미림대학, 현 기밀군사대학이다. 두 곳 모두 사이버전 지휘관 전사 양성에만 몰두하는 특수기관들이다. 북한이 운용하는 전문 해커는 1,700여 명, 지원 인력은 5,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제거를 위한 참수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엄중한 해킹 과업이다. 김정일이 물려준 비자금 받아. 김정은이 암호화폐 해킹 채굴을 통한 비자금 마련에 목을 매는 이유는 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돈줄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김정일로부터 통치자금 40억에서 50억 달러 약 3조 8천억에서 5조 6,300억 원을 물려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고급 승용차, 요트, 주류 명품 의류 장신구, 고가 식자재 등을 사들여 부하들의 충성도에 따라 살포했다. 또 평양 여명거리와 마식령 스키장 등 각종 건설 사업과 현지 지도에서 비자금을 통 크게 사용했다. 김정일의 연간 외화 지출 규모가 3억 달러였던 데 반해 김정은은 2배가량인 6억 달러 정도를 썼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돈줄이 끊길 위기에 직면했으니 사이버 금전 탈취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실제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평양 시민에게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고 일부 대도시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에서는 제2고난의 행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꼭 핵을 만들어 제재를 받아야 하나라는 불만까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황해도에서 공급되던 수도 및 평양시에 공급하는 식량 재고가 떨어지고 올해 초 북중 무역이 중단되면서 지난 4월부터 평양 시민에게 3개월간 배급을 주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또 평양에서는 6월 초부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시장이 폐쇄되고 주민들의 이동이 통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 폭파 등 대남 도발에 나선 배경에는 평양 엘리트 민심까지 흔들릴 정도의 경제난으로 내부 동요가 커지자 상황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를 악용하는 북해커. 북한의 해커 조직은 코로나19가 자신들은 물론 전 세계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현 상황을 악용, 사이버 공격을 감행 중이다. 세계 곳곳의 정부가 최근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노린 것이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민간 사이버 보안업체 사이퍼마에 북한 라자루스 조직의 전세계 코로나19 피싱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는 최근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며 악성 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돈이나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 북한 해커들은 정부기관을 사칭해 코로나 지원금 관련 내용을 미끼로 넣은 뒤 피싱 사이트 링크를 이메일로 보냈다. 피해자가 마치 정부기관이 보낸 메일로 착각해 피싱 사이트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라자루스가 지난 6월 1일에서 16일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인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개인, 기업 등 약 500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지원금을 주겠다는 메일을 보낸 뒤 악성 코드와 피싱 사이트 링크를 심었다며 이는 조직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해커들이 한국과 미국의 정부기관으로 속여 만든 가짜 계정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도 공개했다. 한국 이메일 계정 약 70만 개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미국 이메일 계정 약 140만 개의 $1,000를 미끼 정보가 들어 있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리버싱랩스는 북한의 또 다른 해커 조직인 히든 코브라를 분석한 탈피에서 독사 둥지까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히든 코브라가 정부기관을 사칭하면서 실제와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로 위장해 한국과 미국 등의 공공기관을 노린 사이버 공격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 엑스포 소속 북공작원 박진혁. 미국 법무부는 2014년 소니 픽처스 해킹과 2016년 $8,100만 빼내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지난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등을 자행한 혐의로 북한 프로그래머이자 해커인 박진혁이라는 인물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제재를 피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 및 악용 외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철도 해외 파견 공작원을 통한 작전이 더 있다. 우선 금융기관 공격이라 불리는 인터넷을 이용한 은행철도부터 살펴보자. 북한 공작원들은 먼저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단말에 접속한 후 1년의 부정거래를 수행했다. 스위프트는 금융거래 관련 메시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 유럽 지역 은행들이 1973년 5월 브뤼셀에 설립한 금융통신망이다. 이런 거래를 통해 피해자 은행에서 가짜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고 북한 공작원들이 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했다. 북한 공작원들의 스위프트 관련 부정거래 작전은 표적 국가의 공휴일이나 긴 주말 사이에 이뤄졌다. 북한 공작원 박진혁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2018년 9월 기소장 내용을 보면 북한 공작원들은 흔히 북한 IP 공간을 이용해 공격 대상 웹사이트 방문, 피싱 이메일 전송, 네트워크 정찰을 수행했다. 박진혁은 중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북한의 유령 회사이자 군사 해킹 작전을 수행하는 곳으로 알려진 조선 엑스포 소속이었다. 박진혁을 비롯한 북한 해커들은 2016년 스위프트 지불 네트워크를 공격하여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은행들의 돈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이 동남아시아 은행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2014년 가을부터였다. 박진혁 등 북한 해커팀은 폴란드 은행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 공격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 페이스북 계정 및 북한 IP 주소는 공교롭게도 록히드 마틴과 같은 미국 기업 및 한국의 일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터링 홀 작전. 북한 공작원들이 전략적 웹침해 SWC를 통해 중앙은행이나 금융규제 당국 웹사이트를 표적으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새로운 데이터도 존재했다. 전략적 웹침해인 SWC는 워터링 홀이라고도 하는데, 사자가 물웅덩이에 매복해 먹잇감을 기다리듯 공격 대상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미리 악성 코드를 심어두고 접속을 기다리는 수법을 뜻한다. 이러한 웹침해는 이후 은행 자체에 대한 침입 시도와 은행 간 부정거래 시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꼭 SWC 방식으로만 공격하지 않았다. 2018년 터키 은행을 대상으로 한 최소 한 건의 공격에 북한 공작원들은 스피어피싱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스피어피싱은 특정 기업 기관 임무를 목표로 정보를 훔치는 공격으로 일명 작살형 공격으로 통한다. 멀웨어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공격을 하기도 한다. 2019년 11월 1일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 발표를 인용, 중국 정부와 연계된 북한 해킹 집단이 멀웨어를 이용해 외국의 고위급 군사 및 정부 관계자들의 문자 메시지를 훔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파견 공작원을 통한 작전은 해외 시설에 거주하는 공작원과 프로그래머가 시행한다. 비디오 게임을 위조하는 게 주 업무다. 북한 해커 10여 명과 함께 중국에서 작업을 수행했던 한 탈북자는 이런 해커 집단이 평균적으로 연간 약 $10만 벌었다며 이 중 80%는 북한에 송금했다고 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가짜 비디오 게임과 봇을 개발하는데 정상적인 게이머들의 귀중한 아이템을 빼앗아 되팔아 수익을 얻는다. 또 게임 내 버그를 찾아내 게임 개발사에 팔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이용자, 현금 자동 입출금기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기도 했다. 이들의 해외 기지는 인도, 러시아, 중국, 네팔, 케냐,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에 있다. 북한은 이런 제3국에서 사이버 공작원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유엔 제재에 따라 금지된 핵 관련 지식을 교육하기도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7년 9월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해외, 특히 중국에서 고급 물리학, 고급 컴퓨터 시뮬레이션 및 관련 컴퓨터 과학, 원자력 공학, 항공우주공학 및 관련 학문 교육 또는 훈련 등 북한의 민감한 핵 활동 확산 또는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을 공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북한의 사이버 금전 탈취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작 요원들은 평양과 해외 거점 데스크에 앉아 우리의 국가기관망, 금융망, 방송통신망, 교통망, 에너지망, 교육망, 사회안전망 및 민간 상용망 등을 대상으로 초단위의 사이버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 실제 북한 및 해외로부터 한국의 국가기관망과 공공망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50만 건에 달한다. 1초에 18회 이상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의 이야기다. 북한의 사이버 금전 탈취 등 경제안보와 사이버 테러 등 안보 위협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린 이에 대응할 법적 장치인 국가사이버안보기 본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른바 남북 화해 국면에서조차 우리를 대상으로 사이버 금전 탈취 등 해킹 공격을 일상화하고 있는데도 경고도 못하고 침묵하는 정부를 보면 사이버 국부 유출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이 보장될지 의문이다. 기사 내용은 여기까지 마감이지만 영상을 마감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작을 전개해오는데 향후 이를 더욱 확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싶다. IT 강국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었지만 그에 대한 통제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기사 내용은 가상화폐 부분을 지적하면서 발전된 사이버 기술들이 악용되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보이지 않은 많은 국가, 군사, 정보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부분을 암시한 내용이라고 본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온라인 이용이 더 활발해진 지금 우리에게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고마운 기사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